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3급 공무원이 세월호 유가족 고발 그리고 특조위 해체를 주장해왔던 보수단체와 결탁해온 정황이 드러나서 현재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가 특정 단체 인맥을 활용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략해온 사홍이 들통이 난 겁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이게 국가냐 이렇게 한탄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다시 그 말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법률 대리인을 맡고 계신 박주민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사이에 이렇게 스튜디오를 좀 넓은 데로 대회의실로 들어왔고요. 적응이 안 되고 있죠. 적응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이 TV로도 이게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동시다발로 이렇게 다양화해서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해양수산부 3급 공무원입니다. 예. 굉장히 고위직인데 그렇죠. 태극의열단이라는 단체의 오성탁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고발해달라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우선 이 사건 좀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이 사건 처음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에 이 일이 터졌을 때 네.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분들이 굉장히 좀 흥분을 하셨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이라면 적어도 중립성은 지켜야 되는데 네. 중립성도 아니고 양심도 안 지키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네. 어떻게 보면 뭐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이야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네. 파견된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하냐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이 보수단체를 사주라는 표현은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통해서 예. 세월호의 유가족들을 고발해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건데요. 정부가 특정 단체 보수단체라고 해야 저는 태극의열단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도 궁금해요. 혹시 이 단체를 알고 계셨나요? 뭐 최근에 이름이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특조위 앞에서 집회도 네. 하고 네. 뭐 이런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아마 소녀상 그쪽에도 아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었던 예.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관계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11월 6일 안산에서 포럼이 열렸던 모양이죠. 맞습니다. 예. 그 포럼에 발생한 일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건데 당일날 박 변호사님 현장에 계셨나요? 네, 저도 패널 중에 하나였습니다. 패널 그래서, 중에 하나셨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앞에 앉아서 제 발제를 마쳤고 네. 토론이 다 끝나서 사실은 이제 공식적인 행사는 다 끝났는데 네. 사회를 보시는 분이 이제 그날 마침 가족분들이 몇 분 와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 세월호를 주제로 토론을 했었고 네. 또 안산이니까 순서에는 없지만 가족분 중에 한 분을 모셔가지고 말씀을 좀 듣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사회자가 누구였어요? 사회자는 그 안산 시민단체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가족분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동안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뭐 바라는 바 이런 얘기 네. 쭉 하셨고 네.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주 일부분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마치자 청중에서도 당연히 박수를 쳤고 앞에 있었던 패널 중에 하나였던 네. 그 특조위 그 지원 소위원장이죠. 네. 박종훈 상임위원도 의례적으로 박수를 쳤어요. 뭐 말이 끝났으니까. 예, 말 끝나고 또 인사도 하니까 이제 박수를 이게 쳤죠. 네. 저는 그 동영상을 보니까 저는 그때 아마 컴퓨터를 좀 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뭔가 검색하지 않았으면 저도 같이 박수를 쳤을 쳤고 수도 있겠는데. 고발 대상이 되셨을 수 예.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박수를 그게 치는 걸 보고 이제 고발을 한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게 그때 뭐 특별한 언론이나 이런 데가 없었는데 동영상까지 이제 네. 어떻게 제공이 되면서 이제 고발했는데 그 동영상은 그럼 누가 촬영한 겁니까? 그 동영상을 그래서 누가 촬영했고 또 이게 입수했는지도 약간 좀 의문 속에 있었는데 네.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죠. 근데 아마 특조위 역시 공무원 중에 하나가 그 네. 영상을 유출한 것 아닐까라는 의혹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 특조위 내부에서도 왜냐하면 특조위 공무원들이 몇 명 와서 같이 예. 있었었거든요. 아,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다는 거죠. 네, 촬영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예. 뭐 그 이런 식으로 쓰일지는 전혀 몰랐었죠. 그래서 이제 그 박종원 상임위원하고 네. 또 박종원 상임위원을 제대로 관리 못했다는 이유로 이석태 위원장을 네. 같이. 보수단체가 고발을 한 겁니다. 네. 그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한 2주쯤 후에 이제 그 발언하셨던 가족분도 또 네. 그 단체가 추가로 고발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뭐 그래서 이 보수단체가 뭐 이렇게 떠도는 그런 영상을 어떻게 유출됐는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보고 이게 이제 고발을 한 거구나. 네. 애들 참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네. 이제 어저께 이제 이 일이 터진 거죠. 네. 그 고발 경위에 대해서. 접수된 고발에 박근혜 대통령을 어떤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 겁니까?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모욕죄인가요? 모욕죄가 되겠죠. 네, 모욕죄로 네. 명예훼손 소송을 한 것인데, 자, 그런데 뭐 그냥 인터넷에 떠돌던 동영상을 우연히 보고 태극 의열단이라는 보수단체가 분개해서 특조위원하고 위원장 그리고 세월호 가족을 고발했나 보다라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3급의 공무원은 왜 이런 고발을 청탁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지금 약간 이제 저희들이 봤던 그 네.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대화 녹취록을 보면은 네. 그 확실하게 청탁으로 읽히거든요. 자기가 말을 해서 고소나 고발을 했다는 얘기는 빼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 공무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악성 민원인이다 이 사람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민원인이 전화를 와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걸 달래다 보니까 자기가 실언을 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대화를 들어보면은 계속 얘기하면서 오히려 민원을 이 공무원이 넣죠 이 사람한테. 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네. 내가 얘기해서 고발했다는 얘기는 좀 빼라. 빼달라. 여기저기서 얘기할 예. 때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 녹취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그렇죠.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부탁을 하는 사람 마치 공무원 것처럼. 그게 네. 왜 그러냐면 네. 이 보수단체 대표가 고발을 했어요. 네. 부탁을 받고 자기 말로는 고발했는데 아무런 영향도 안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왜 내가 고발했는데 아무런 영향도 안 미쳐지지? 화난다. 아. 그래서 특조위에 이걸 민원으로 넣겠다. 고발하고 한 내용을 동일한 고발- 내용을 네. 예. 다시 예, 민원으로 넣겠다. 이 예. 사람들 조사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해라라고 예. 특조위에 민원을 넣겠다. 근데 민원 내용에 네. 내가 공무원이 시켜서 이 사람들 다 고발했는데 그러면 이 공무원이 뭔가 그 말한 것처럼 뭔가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근데 안 이루어졌으니 네. 내가 그걸 민원으로 넣겠다. 네. 그 특조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민원을 넣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손이 발휘되도록 사실은 비는 거죠. 내가 얘기해서 네가 고발했다는 얘기는 좀 빼라 할 거면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 공무원이 어떤 이야기를 해서 고발한 것이 아니다라는 변명이 굉장히 무색하고 정말 그 약간 말이 안 되는 변명으로 들리게끔 돼 있죠. 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 대표한테. 그 조국과 국가를 위한 일이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네, 그런 일이다라고 얘기했죠. 했다. 네. 그리고 이런 지시가 마치 대한민국의 지도층이 지시한 일인 것처럼 말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그 누군가의 지시나 부탁을 받고 이 사람이 그 고발 청탁을 했을 가능성, 청탁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법조인이 거의 나오셨으니까 뭐 지금 저희가 느낌은 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말을 고발 해서. 청탁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예. 이 사람은 그렇다면 누군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이렇게 움직였어요?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뭐 부이사관이라서 뭐 말씀드린 대로 꽤 높은 직급의 공무원이긴 하지만 네. 위원장은 장관급이거든요. 장관급인 위원장을 고발하라고 청탁을 하는데 이 3급이 그냥 알아서 판단한다? 아니겠죠. 자기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땐 분명히 네. 장관급 또는 그 이상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통상적으로 그렇겠죠. 만약에 진짜 이 상급 공무원이 혼자 판단해서 혼자 이 장관급인 공무원을 고발하도록 청탁했다. 일반적인 어떤 상식으로는 보기 어렵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특조위에 있는 다른 관계자들이라고 하면서 기사에 소개된 바를 보더라도 이 상급 공무원의 평상시 그 성향이 이런 일을 과감하게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 주변의 평가가. 주변의 평가가 뭔가 위에서의 지시가 있으면 그 지시에 성실히 따르는 그런 사람이지 이 사람이 막 이런 일을 벌릴 사람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점들까지 같이 보면은 뭔가 위에서의 어떤 지시, 요청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았겠냐 생각하게 되고 그 급이 적어도 장관급이 문제 제기할 때도 그냥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자면 그럼 평상시에 이 그 태극 의열단의 대표인 오성탁 씨와 이 공무원과의 뭐 평소에 친분 관계나 이런 것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불시에 이런 부탁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거 말고도 뭐 여러 차례 뭔가 관계가 뭐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대화를 보면은 처음 하는 사람들 간의 대화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죠? 네. 낯선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잘했다고 서로 칭찬도 하고 수고했다고 막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 봐서는. 처음 그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또 이 공무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의 유출 이쪽 부분도 좀 의심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단순한 의혹 제기입니다만 세월호 가족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감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뭔가 우연한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진행됐던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동영상 촬영부터 그 내용을 뽑아내서 고발을 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이 일련의 어떤 그 전략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도 가능할 것 같은데 박 변호사님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쭉 지켜보다가 문제되는 거 있으면 항상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라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고 적당한 소재가 걸린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의열단 대표가 또 다른 어떤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좀 점검하고 체크하기 위해서 4.16 연대라는 가족분들과 시민단체가 같이 만든 세월호 관련된 운동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에 자기 회원을 심어놨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어놨다? 네, 보내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된 거 뭐 이런 거 체크를 해보려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쭉 뭐 4.16 연대나 가족분들 지켜보고 있다가 뭔가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게 나오면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풀려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었고 처음부터 그 시스템 하에서 좋은 소재가 딱 등장하니까 바로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였다. 근데 그 와중에 뭔가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생겼는데 속사정까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이제 불거져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세월호 참사를 당한 억울한 가족분들, 유가족들을 정부가 1년이 넘도록 이렇게 감시 체제를 가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을 갖춰놓고 어떤 실수가 나오면 그거를 이렇게 크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과거에 보면 작가 공지영 씨가 트위터에 그런 얘기를 올린 적이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뭐 세월호 농성장에도 수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동안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이거 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하고도 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영상 뭐 유출이라든지 또는 뭐 그 여러 가지 어떤 좀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좀 있죠. 공무원 사회나 아니면은 뭐 이쪽 활동가들 사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심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요. 뭐 이 의열단 대표라는 분이 뭐 과장되게 얘기했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지영 작가의 그때 트위터가 저는 그때는 약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는 아닌데라는 느낌은 들었는데 네. 오히려 최근 일로 좀 신빙성이 좀 더 생긴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사실은 청문회를 특조위가 했을 때 네네. 그때 이제 그 고엽제 전후회에서 그러니까요. 앰뷸런스를 대거 동원하거든요. 근데 고엽제 전후회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단체고 그렇죠. 그 앰뷸런스는 그런 식으로 쓰면 원래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대규모로 앰뷸런스를 동원하고 오셔서 집회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네. 이것도 뭔가 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매일 와서 큰 예. 소리로 그걸 틀어놓고 막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좀 약간 보수단체가 있고 또 그 보수단체 뒤에는 또 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계속 가져왔었던 거죠. 그렇군요. 자, 우선 조금 두 가지 문제를 짚어볼게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4.16 연대 회원으로 가입한 그분은 신원이 좀 파악이 됐습니까? 누구고 언제 가입했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좀 됐습니까? 그러기가 어렵죠. 아시다시피 뭐 그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 뭐 철저하게 저희들이 신원을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검증할래도 검증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알기가 어렵고요. 지금 뭐 조심해야죠. 뭐. 예. 그렇군요. 왜 80년대 학원가 뿌락지 사건 같은 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일종의 이제 정보원 같은 개념으로 네. 들어와서 뭐 그런 양심 선언도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일이 지금 다시 2016년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인데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엄마 부대나 어버이 연합이나 뭐 이런 데들도 늘 보면 이렇게 세월호 가족들이 집회하는데 맞불 집회를 놓고 이렇게 맞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유독 이번 건으로 드러나서 한 건으로만 보기에는 그동안 벌어졌던 도처의 사건들이 이렇게 연관되어서 벌어졌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도 갖게 되는데 네. 박 변호사님은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참사 이후에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의혹들을 많이 가졌었어요. 특히 이제 카톡 있잖아요. 네. 똑같은 내용의 카톡이 대량으로 살포되고 막 이럴 때요. 그럴 때 보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카톡을 만드는 사람과 대량으로 유포하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뭐 어딜 가나 뭐 말씀하신 대로 반대 집회를 하는 사람들, 네. 그분들이 뭐 열성적으로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뭔가 석연치 않은 거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죠. 그래서 보수단체들과 그 뒤에 뭔가가 결탁이 돼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네. 어떤 그 사람들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의 활동을 좀 약화시키고 네. 비난하고 하는 일들이 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거기에 정부 예산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영역 같아요. 사실 그래서 좀 보수단체 분들 보면은 뭐 모금 행사 같은 것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시민단체는 뭐 무슨 뭐 일일 차집 이런 것도 하고 뭐 시민후원도 받고 막 이러는데 경매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걸 안 하시고 또 회원분들이 진짜 회비를 다 내시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뭐 그렇지 않다면 그 많은 여러 가지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현장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보면 소녀상 앞에서 집회할 때도 그렇고요. 또 지난번에 그 국정교과서 파문 때 저 해화동에 있는 그 교육부의 비밀 TF 사무실이 발각됐을 네. 때도 이제 그때도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오셨는데 이렇게 보면 이번 소녀상 집회 때는 보니까 점퍼를 같이 맞추셨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점퍼를 똑같이 입고 이렇게 오셨고 그때는 보니까 오시자마자 막걸리 한 잔씩을 쫙 돌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런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집행되는가, 순수한 시민 예산인가, 이것도 좀 어딘가 조사를 하든지 뭐 한번 알아볼 필요가 네.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조위 내부 정보가 가끔 셀 때도 있고요. 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된 것이냐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그게 공무원의 소행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예. 온 거 아니냐 싶은데. 그렇죠. 예. 일부 공무원들일 텐데요. 네. 모든 해수부 공무원들이나 모든 특조위 공무원들이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부 공무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해왔던 거고, 그게 이제 사실 특조위를 구성할 때부터
저희들이 계속 문제 삼았던 거지 않습니까? 해수부 파견 공무원들이 많아지는 것 안 된다. 네. 파견 공무원들 비율이 너무 높아지는 것도 안 된다. 파견 공무원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네. 자기네들도 어떻게 보면 조사 대상이 되는 거고 자기가 충성 바쳐야 될 때가 다른 데 있는 곳 사람들의 경우에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기가 어렵죠. 예. 네. 아, 정말 그 세월호 가족들 얼마나 끔찍한 사건을 겪었습니까? 그 치유도 안 된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또 이런 방식으로 뒤에서 정부가 사주를 하고 이 문제를 그냥 넘기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일단은 오늘 오전이죠. 오늘이라고 네. 표현해 드렸죠. 월요일날 네. 오전에 가족분들 임원분들은 모이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하시기로 했어요. 저는 네. 오늘 여기 나오느라고 좀 못 내려갔는데 네. 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다른 어떤 것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법적 조치 말고도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또는 뭐 특조위를 항의 방문하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다 포함해서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뒤에서 이런 모략을 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된 것은 정말 국민들한테는 큰 충격인데요. 네. 이렇게 참사를 당하신 분들한테 국가가 이렇게 하는 행위, 이거를 좀 굉장히 비인도적인 것 같아요. 그분들의 아픔을 정부가 또 국가가 감싸 안고 어떻게든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드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좀 분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권이 참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하죠.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건데 네. 욕심에 너무 눈이 먼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답답하죠. 예. 그렇군요. 이 문제를 좀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뭔가 좀 본격적인 조사 같은 것도 좀 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예. 좀 드리고 싶네요. 지난번에 1차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예. 2차 청문회도 열리는 건가요? 뭐 특조위에서 준비는 하고 있겠죠. 저도 뭐 자세한 사정은 뭐 특조위 내부 일이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네. 뭐 청문회는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고요. 하니까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네. 특별법에 따르면 특검 요청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준비들도 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뭐 해수부나 정부의 입장대로라면 6월이면 끝난다라고 하니 그 전에 그러니까요.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다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도 또 막으려고 자꾸 이런 뭐 고발 소동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세월호 벌써 2년이 다 되어 돼가죠. 갑니다. 예. 예. 참사 당시 많은 국민들이 잊지 않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인양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그 고발이나 하고 국가가 올바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뒤쪽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참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인양 문제는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동거차도 가서 취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셨어요? 예, 그 인양 문제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6월이나 7월 정도에는 인양을 한다라는 네, 게 지금 그 가족분들을 찾아와서 설명한 내용이고요. 해수부가, 해수부가 예. 해수부 인양 담당 부서가 와서 설명한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첫 번째는 뭐 인양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진짜로. 두 번째는 좀 손상 없이 선체가 인양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뭐 인양을 위해서라고는 얘기하지만 선체에 여러 곳에 구멍을 내고 있고 부품들을 절단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과정이 지금 투명하게 감시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돌고래호라고 얼마 전에 있었던 네네. 사고의 배도 굉장히 작은 배인데 인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저기 손상이 돼 있었어요. 유가족분들이 그 사건의 유가족분들이 과연 이게 사고 때 또는 네. 사고로 인해서 망가진 건지 인양 과정에서 망가진 건지 모르겠더라. 네. 그러니까 의혹이 해명이 안 되는 거죠. 사고 원인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춰봤을 때 세월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양 과정에서 만약에 손상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오히려 지금부터 철저히 좀 공개를 해서 뭐가 사고로 인한 손상 부위고 네. 뭐가 인양 과정에서 생긴 손상 부분이라는 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서 네. 참 걱정이 많이 되죠. 인양 후에도. 예. 인양 후에도 제대로 된 사고 원인에 대한 진실 규명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그런 얘기고요. 예. 인양 후에 그럼 세월호를 어떻게 하느냐. 네. 많은 국민분들은 마치 천안함처럼 어디 이제 전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정해진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정해진 바가 아무것도 없고요.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양된 세월호를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되는 것은 인양 후에 일정 기간의 어떤 조사를 마친 후 네. 혹시 뭐 분해돼서 네. 처리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과 걱정도 있는 거거든요.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6.25 이후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 작년이죠. 작년에 20대들 설문조사 했을 때 자기에게 충격을 준 사건 1위가 세월호였을 네. 정도로 의미가 있는 참사인데 그 참사를 기억할 수 있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세월호 선체를 기껏 인양해서 잠시 조사 후에 분해해버린다, 고철로 팔아버린다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이 부분도 국민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양이 끝이 아니라 인양 이후의 절차도 온 예. 국민들이 함께 고민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역사, 우리 기록에 이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인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앞서 지적해 주신 이 사건 관련해서요. 이 공무원, 이 법률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닐까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도 네. 어떤 특별법의 활동, 특히 네. 뭐 조사 활동이나 이런 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발이라고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직권 남용으로도 문제를 삼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고발 내용이 나중에 이제 무죄나 무혐의로 밝혀진다면 고발한 사람은 무고를 하게 된 건데 그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양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현재 상황만으로 봐도요. 네. 그래서 적절한 어떤 문제 제기와 처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의 경우에 이 처벌 내용을 쭉 보면 직권남용, 고발, 그러니까 무고교사 뭐 이렇게까지 간다면 뭐 얼마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형이나 뭐 이런 게 되는 겁니까? 뭐 실형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특히 뭐 죄질이 나쁘잖아요. 굉장히 나쁘잖아요. 네. 그래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 네. 또 뭐 수사와 기소는 검찰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검찰이 어떻게 또 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네요. 아이고 정말 이게 산 넘어 산입니다. 어떻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을까 싶은 생각마저 좀 드는 아침인데요. 참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좀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적법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전부 다 꼼수로 이렇게 일관을 하니까 무엇 하나 믿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인터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주셨어요. 박주민 변호사가 진실을 좀 밝혀주세요. 월요일 아침부터 분노가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개인의 일탈이라고 한다에 올인. 아니면 혼이 비정상한 진실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비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님 오늘 처음 화면으로 뵙는데 입술이 매력적이시네요. 이런 의견을 입술만 썰어서 반 접시 뭐 이런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박 변호사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지금 초동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져야 될 진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과연 독자적으로 이런 사건을 감행했을까? 그렇지 않다면 그 윗선은 어디인지 이것도 반드시 밝혀져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아이고, 예. 네, 여러분 이렇게 일 많이 하는 박주민 변호사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